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는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 상대로 리그 2무로 선전했다. 특히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팀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무드릭 같은 기동성이 좋은 유형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다만 마레스카 감독의 플레이는 공을 소유하는 것에 기초하는 편인데 맨시티가 강력하게 나서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수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프리시즌에서 첼시를 잡아낸 방식이 키가 될 수 있다. 당시에는 첼시의 1차 빌드업에서 나온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첼시가 점유율 축구로 인해서 높아진 배후를 홀란드가 저격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맨시티 역시 첼시 상대로 실점할 수 있는 배후 공간을 남겨두겠지만 낮은 라인을 상대로 홀란드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부진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더 낫긴 하다. 전체적으로 첼시가 빌드업 기반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맨시티가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이를 저격해서 홀란드 등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의 한방을 기대해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프리시즌에서 그렇게 이겼다. 물론 첼시가 지난 시즌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팀을 어느 정도 잘 상대했다는 점은 득점력에서의 희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헤라클레스 대 아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는 네덜란드 내 어느 팀이 안 그러겠냐만 헤라클레스도 아인트호벤 상대로는 늘 약세다. 특히 다실점 형국을 상당히 잘 당하는 편이다.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기대 실점을 0대로 줄이면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강한 압박으로 빌어붙이는 성향의 아인트호벤 상대로는 지난 경기 홈에서도 0대6으로 대패하는 등 전력 차이를 상당히 크게 실감하는 경우가 잦다. 이어서 호벤은 지난 경기에서도 실점이 나오기는 했다. 다만 그보다 더 강력한 공격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보츠 감독이 압박을 마음먹고 지시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자기 진영에서 나오지도 못하도록 하는 수비적인 이득도 꽤 보는 편이다. 페예노르트를 상대로는 내고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는 팀 상대로는 주도권을 아주 크게 가져가는 것으로 응답하는 편이다. 물론 아인트호벤의 아주 강한 압박 능력이 헤라클레스를 자기 진영에서 가두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아인트호벤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미 헤라클레스가 최근에는 아인트호벤을 만나면 다실점 상황을 자주 허용하고 있어 전력 차이를 매우 크게 실감하는 편이다.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렌트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는 기본적으로 압박을 아주 강하게 가는 편이라서 홈에서 강하다. 물론 지난 시즌에는 전체적인 기복이 심했지만 이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부상자가 많았던 전력 탓이다. 일단 토니도 징계에서 돌아왔고 승격 첫 시즌에는 뉴캐슬과 아스날을 빼면 홈에서 패배가 없었던 기조를 보여줄 준비 자체는 마쳤다고 할 수 있겠다. 기초적으로 압박 중심의 팀이 홈에서 강한 것은 꽤 흔한 일이기도 했다. 이어서 팰리스도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줄었다. 특히 3백으로 전환한 글라스너 체제에서 마테타와 에제 중심의 역습이 상당히 볼만했던 케이스였다. 물론 팰리스가 수비적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라스너도 아예 잠그고 역습을 가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팰리스는 전방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편에 더 가깝다. 전체적으로 두 팀이 압박을 중심으로 꽤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배후를 노리는 역습 상황에서의 기조가 상당히 훌륭한 편이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아주 강한 편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팰리스의 전술 안정성도 글라스너 체제에서는 꽤 올라왔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브레다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레다는 1차전에서는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1대4로 터지고 말았는데 아약스를 상대로도 지난 경기와 비슷한 30% 남짓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을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을 탈취하는 능력이나 역습에서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상당히 좋은 유형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아약스는 올 시즌에는 아주 공격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시즌 경험치를 먹인 수비 자원들의 성장세가 꽤 가파른 편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비적인 안정성을 높여서 플레이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공세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수준이지 전개에서는 그다지 흐름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실 아약스의 골 감각이 아주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을 노리고 있는 셈인데 그래도 전개 상황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는 지난 시즌 경험치를 먹인 영건들의 성장을 기대해볼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이번 경기 아약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세르 대 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세르는 전체적으로 승격을 해도 한 시즌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강등되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었다. 2부에서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는 했지만 오세르는 22-23 시즌에는 거의 찬스를 잡아내지도 못했고 겨우 얻은 찬스도 골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나마 홈에서 하위권을 상대로는 승점을 잘 쌓는 편이었다고 하나 니스는 오히려 상위권 전력에 더 가깝다. 이어서 니스는 감독이 바뀌긴 했다. 하지만 니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와 압박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랑스에서 헤이스 감독을 데려왔기 때문에 니스의 수비력은 일단 지난 시즌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문제는 공격이다. 속공 상황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아서 오히려 하위권 팀들이 내려앉는 상황이 더 부담스럽다. 원정에서 지난 시즌 강등권 세 팀을 상대로 지지는 않았어도 2골 이상 기록한 적이 없기도 했다. 결국 니스가 수비적으로는 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속공 상황에 강한 선수들이 너무 많다. 결국 오세르가 라인을 낮추고 아예 가드를 올린 상황이라면 더욱 까다로울 수 있는 전력이다. 물론 오세르의 전체적인 일부에서의 경쟁력이 그다지 좋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 이번 경기 니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몽펠리에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몽펠리의 색깔은 압박이다. 감독 자체가 브레스트나 랭스를 거치면서 팀의 압박 기조를 심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듣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본인들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공격력을 투사하는 능력은 부족한 편인데 랭스나 브레스트나 자카리안 감독이 이끌던 시점에서는 빈공 성향이 강했다. 몽펠리에도 이 양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모습이다. 이어서 스트라스부르는 로세니어 감독을 새로 선임했다. 비에이라 감독이 팀의 단단함을 만들어낸 공로가 있지만 결국 공격적인 흐름에서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세니어 감독은 상당히 전술가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선임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후 공간을 제법 내줄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는 편이라 수비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도 떨어질 우려는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공세적인 플레이가 몽펠리에게는 부담이긴 한데 몽펠리의 색채도 상당히 압박에 강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편이다. 물론 자신들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은 몽펠리에도 답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